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이야기의 주제는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의 견해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쑥스럽고 민망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영상을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연이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명리학자들은 대개 이 명과 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명, 그리고 10년 단위, 1년 단위로 돌아오는 그 대운과 세운을 가지고 우리가 운명을 예측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개 사주를 본다고 해도 큰 오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명과 운,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의 운명을 유추해 본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드리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이런 예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 향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기 싫다고 현재 이 자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그냥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그렇게 해왔듯이 별 오차 없이 그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굴러갈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죠.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그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디론지도 모를 끝을 향해서 계속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희 같은 사주학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진심으로 고백하자면 저도 완전히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야 고작 그 깊고 깊은 우주의 생로병사에 대한 아주 얄팍한 지식과 그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정말 모래한 만큼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러고 저러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자기의 인생 지도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지도를 제대로 볼 줄 모르죠. 하지만 우리 같은 사주학자들은 그 지도를 간단히라도 볼 줄 아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 사주 쪽으로 조금 나은 점이라고 해봐야 고작 그 지도를 조금 더 들여다볼 줄 안다는 것뿐입니다. 자, 만일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추어 서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본네트를 한번 열고 안을 살펴보겠지만 도대체 어디가 고장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동차를 운전만 하고 다닐 뿐이지 이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들의 어떤 활용이나 구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저도 그 차량을 고치는 전문가들이 있는 차량 정비소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앞만 본네트 열고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저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나마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체면이나 좀 차려보려고 이것저것 아는 척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추측이라는 걸 한다는 것도 뭘 알아야 추측을 하죠. 저희들이 하는 일도 그 자동차 정비 공업사에서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단지 누가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자동차 정비를 해왔느냐, 누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숙달되고 능숙하게 고장난 차를 고치느냐, 이런 것으로 실력을 평가받듯이 저희들도 사주를 잘 맞추고 못 맞추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주팔자라는 것이 꼭 무엇인가 남의 운명을 잘 맞추는 것만이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게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나름 그렇게 유추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대부분 공부나 수련을 통해서 사주를 깨달은, 사주의 원리에 혹은 운명의 원리를 좀 깨달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인생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즉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유추해 보기에는 이 명과 운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또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제게 서울에서부터 강원도 강릉까지 자동차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라고 물어오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어떤 도로를 타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 또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디쯤에서 휴게소가 있을 것이고 그 휴게소가 몇 개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또 그 휴게소에서는 어떠한 물품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할 수 있다든지, 어디쯤 가면은 길이 갈라질 테니까 어느 쪽 방향의 길을 가라든지, 뭐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가라든지, 어디쯤 갔을 때는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조금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가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차들이 속도를 위반하고 내 차를 들이받는 것이나 어떤 차가 또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정면에서 와서 들이받는다든가, 이런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사고를 낸 차량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인연,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과의 인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고 태어난 매형은 바꿀 수 없지만 이 운이라는 것은 전혀 예정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좀 더 요령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무슨 신쌀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인연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요즘에 대표하는 어떤 백호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선택이나 판단을 요구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나 사람이나 혹은 어떤 존재와의 인연 속에서 인연에 따라서 혹은 인연을 선택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진학한다고 할 때 어떤 과를 내가 선택해서 가고 싶다거나, 회사에 취업을 할 때는 어떤 회사를 가고 싶다거나, 결혼을 하려 할 때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 말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결국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것과의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또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이 좋을 듯해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불쾌한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예로 들은 것이지만큼 이해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여러분들이 실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실업자가 된 걸까요?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부도가 난 겁니다. 뭐 경영주가 잘못해서 부도가 났든 아니면 IMF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도가 났든 여러 가지 이유와 형태로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의 팔자로만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내가 실업자가 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즈음에 편인의 도식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겁재운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별수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조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정확히 그렇게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실업자가 된 이유는 그 회사 혹은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주나 그 밖에 다른 요인들과의 인연 때문에 그 인연에 엮여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영입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임원 중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의 회사의 자금을 유용을 해서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인가요? 물론 그 사람을 잘못 선택을 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채용할 수가 없었던 그런 까닭에 대부분이 그 인연에 의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인연들이 있고 그 인연들을 피해갈 수도 없고 또 쪽집게처럼 다 알고 일일이 대처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사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명과 운을 가지고 그렇게 힘겨운 어느 정도의 상황은 예상하고 대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걸 다 알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 또한 어떤 결정 앞에서 갈등하고 망설이고 그 제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어떤 때는 잘했다고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설프게 아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인연에 대한 것이었고 이 인연이란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현재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후회는 하게 마련이고 자기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게 마련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